안녕하세요. 락스이지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근데 기존의 슬라이드와 다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완성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성본을 보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4번 다음에 다시 1번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3번을 보고 있다가 2번을 클릭하면 그러면 2번 이전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2번 슬라이드가 오른쪽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제가 2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2번이 오른쪽에 들어오고 마찬가지 2번을 보고 있다가 4번을 클릭하면 4번이 오른쪽에서 올 거예요. 자, 요거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구현하려면 지금 얘가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요게 HTML에서 요 슬라이드 래퍼예요. UL의 부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밑에 페이저를 클릭했을 때 누구를 움직일 거냐면 요 각각의 슬라이드를 움직이겠대요. 그 슬라이드가 지금 화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에서 슬라이드 래퍼가 있고 이 슬라이드 각각의 요게 LI고 이 LI의 부모 UL입니다. UL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일단은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 이렇게 가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오른쪽에 넘어간 건 안 보이도록 CSS를 봤을 때 슬라이드 래퍼에 보면 슬라이드 래퍼에는 화면처럼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요. 자, 슬라이드 컨테이너에 있는 건 가로 배치할 생각이 없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포지션도 없고요. 레프트 값도 없습니다.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애니메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랜지션을 걸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슬라이드 래퍼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건 여기 슬라이드 래퍼 안에 이 페이저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페이저를 여기 얘에 가까운 부모인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해요. 여기 지금은 그램파라는 게 있는데 그램파라는 것도 없어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래퍼라고 하고 화면을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페이저를 클릭했을 때 2번을 보고 싶다고 두 번째 페이저를 클릭하면 요 2번이 어떤 걸 보고 있었든 간에 오른쪽에 있게끔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각각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레프트 값이 0입니다. 그리고 얘 레프트 값에서 100%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위치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레프트 값이 들어오게끔 기본 배치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배치를 한 다음에 지금 1번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3번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순간 3번을 여기로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는 건 여기에 놓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둘 다 동시에 묶어서 얘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3번이 보이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또 만약에 1번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 1번을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 둘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부분을 보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슬라이드든 오른쪽에서 들어오게 그렇게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HTML 구조 마저 좀 더 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를 일단은 가로 배치하는 것도 다 포지션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얘를 움직일 때 레프트 값을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1번 볼 때 3번을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3번의 레프트 값을 순간적으로 다시 100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건 얘의 값들을 0에서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100%로 바꾼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던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0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리스트들은 레프트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누굴 기준으로 슬라이드 컨테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한 자리에 모아 놓을 겁니다. CSS 상에서는. 그리고 페이저를 보면 페이저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A 태그가 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는 액티브가 이렇게 있어서 검게 처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검게 처리를 해 놓고 CSS에서 보면 자, 슬라이드들은 다 한 대 모아 놓겠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는 포지션을 줘야 되겠죠? 여기에 플렉스가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글씨 이 li 안에 있는 저 타이틀을 가운데 놓으려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축에서 가운데 교차 쪽에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얘들을 다 한 대 모으기 위해서 포지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absolute 이렇게 줬어요.
자, 얘들은 지금 누굴 기준으로?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히고 있습니다. 얘의 가까운 부모한테 얘한테 위치를 잡아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모든 요소의 높이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니까 여기에도 하이트를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하이트 100%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이트 100% 하면 똑같이 잡히겠네요. 그러면 부모한테만 지금 얘한테 앱솔루트를 하면 이 요소의 높이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 요소의 높이는 부모 슬라이드 랩 얘의 부모인 부모에서 잡은 400 저 픽셀의 높이가 나오도록 한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대 겹쳐 있으니까 마지막 슬라이드인 4번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페이저는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앱솔루트로 하고 얘가 너비를 이렇게 기준 위치 왼쪽에 붙어 있고 기준 위치 오른쪽에 붙어 있고 아래에서 20핏에 떠져 있고 그 안에 요소를 가운데 하기 위해서 플렉스 그리고 주축에서 가운데 갭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A 태그에는 액티브가 있을 때 검은색으로 되게끔 CSS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페이저도 우리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 거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진 상태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스크립트로 저는 이제 페이저를 먼저 생성할 거예요. 페이저를 먼저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얘들도 가로 배치해서 앞서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 위치는 이렇게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이렇게 있어서 얘들이 0%, 100%, 200%에서 기준 위치에서 0, 기준 위치에서 100%, 기준 위치에서 200%, 300% 이렇게 300% 4번이 있으면 300%겠죠? 그렇게 있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변수는 다 잡아놨습니다. 슬라이드 래퍼부터 해서 슬라이드 래퍼 안에 core 셀렉터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래퍼 안에서 core 셀렉터 all 해서 그 안에 클래스명 슬라이드를 잡았고 여러 개가 잡힐 것들은 잠깐만요. 여기 페이저는 all이 아니라 페이저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슬라이드 개수를 알아야 슬라이드 개수만큼 우리가 가로 배치할 거니까 변수가 이렇게 잡혀 있고 움직일 때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0 그리고 자동 슬라이드도 할 거기 때문에 자동 슬라이드 셋 인터벌을 담아 놓을 그릇인 타이머라는 변수를 일단 이름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페이저부터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저를 생성하면서 슬라이드를 가로 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냐면 여기 이 클래스명 슬라이드, 변수명 슬라이즈에 있는 것들마다 할 일이에요. 얘들마다 할 일 할 때 0번째는 0%, 1번째는 100%, 200%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얘들을 배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할 때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반복문인 for each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즈들마다 할 일에서 for each 쓸게요. 자, 그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는 슬라이드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는 인덱스로 받았어요. 할 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마다 레프트 값을 일단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마다 스타일, 각 요소의 스타일 중에 스타일 메서드에서 레프트 값을 0, 100, 200 저 IDX 번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퍼센트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산수를 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퍼센트 문자까지 같이 엮어서 온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백틱으로 해야 되겠죠? 백틱하고 변수명 IDX 곱하기 100 해서 IDX 0일 땐 0, 1일 땐 100, 2일 땐 200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가로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1번이 보인다는 얘기는 2번이 오른쪽에 3번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면 0, 100 요 오른쪽에 있죠. 100, 200, 300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모두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냐면 이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밑에 페이저를 생성해 줘야 돼요. 페이저를 생성할 변수명 하나 만들게요.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생성을 해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생성해 줘야 돼요. A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1, 2, 3, 4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한 번 돌아갔을 때 A 태그 이거 생성하고요. 두 번 돌아갈 때는 한 번 A 태그가 만들어진 거 뒤에 A 태그가 또 붙게끔 해서 문자로 일단 다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A 태그가 4개 만들어지면 그걸 페이저라는 요소 안에 HTML로 넣을까 해요. 그러면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A 태그를 생성할 요거
변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변수명 하나 더 만들게요. let에서 pager html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빈 거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저기에다가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a 태그를 하나하나 추가하겠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얘는 기존에 비어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백틱해서 a 태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태그를 생성해 주고 있고요. 그냥 빈값 넣을게요. 여기다가 숫자 1, 2, 3, 4가 나오도록 하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숫자 그 부분만 변수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중괄호 idx 리스트마다의 고유 번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보면 그러면 페이저 html을 콘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ole log 페이저 html 확인해 볼게요. 자, 콘솔에 보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해서 a 태그가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앞서 변수로 저장했던 페이저에다가 태그로 생성을 할게요. inner html에서 html 태그로 좀 전에 만들었던 페이저 html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얘 생략하고 이렇게 줄일게요. 자, 저장하고 보면 이제 화면과 같이 페이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첫 페이저, 이제 페이저를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할 거니까 페이저를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변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저 btn이라고 해서 변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서 잡았던 페이저 안에서 for selector all 해서 a 태그를 변수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잡아줬고 저 변수를 클릭할 때 할 일 이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용자가 몇 번째를 클릭해서 몇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싶은지 그 번호를 가지고 해당 번째가 보이도록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3번을 보고 싶다면 3번을 제깍 이렇게 움직여 놓고 이 둘을 한꺼번에 레프트로 이렇게 레프트 값을 조절해서 움직이겠답니다. 자, 숫자가 들어오면 움직이게 할 거는 함수 move slide라는 함수에다 만들어 볼까 해요.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이 페이저 btn을 클릭했을 때 해볼게요. 얘도 클릭할 때 몇 번을 클릭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for each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 btn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는 페이저로 받겠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덱스는 idx로 받을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누굴 클릭하고 있냐면 a 태그를 클릭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클릭하면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먹고 있어요. 저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맞고 라고 할게요. 스크립트로 가서 그러려면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할 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 하면 할 일 할 때 여기에 이벤트가 일어난 그 객체를 e라는 매개 변수로 몰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 e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prevent default 해서 기본 기능을 막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기능을 막고 앞서 움직이는 건 누구한테 시킨다라고 했냐면 move slide라는 이 함수에다가 이거 보여줄래? 라고 해서 idx로 숫자를 넘겨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idx 숫자가 들어왔을 때 움직일 move slide라는 함수가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한테는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는 매개 변수 너머로 받겠다라고 했고요. 이 사람이 요걸 보고 있을 때 1번을 보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안 할 거예요. 앞서 어떤 번호가 들어오든 그 번호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게끔 얘 레프트 값을 바꾸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보고 있는 건데도 그 번호를 보여주겠다고 숫자가 넘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함수는 우리한테 빈 값을 돌려주는 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인데 넘어온 숫자도 0번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리턴해서 빈값을 우리한테 되돌려줘라. 빈값을 되돌려주라. 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넘겨준 그 번호를 이용해서 누굴 보고 있든 간에 우린 두 개를 움직여야 돼요. 여기 보고 있던 얘를 변수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 게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을 요 1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일 것과 보고 싶은 거 두 개를 변수로 잡아놔야 돼요. 그걸 변수명 current slide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볼 거를 next 슬라이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이 번호 가지고 슬라이드에 0번, 1번, 2번 해서 우리가 모든 슬라이드를 변수명 슬라이즈에 담아놨었어요. 저 슬라이드의 인덱스 번호로 커렌트 인덱스 번호로 해당 요소를 선택했고요. 다음 건 여기에서 이거 보여줘 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 숫자 번째를 선택하면 되겠죠. 슬라이드에서 num이라고 이 사용자가 보고 싶다고 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변수명 next 슬라이드에 담아놨어요. 자, 이제 이 두 요소의 left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한 거냐면 사용자가 원래 보고 있던 거가 얘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보고 싶은 거를 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left 값을 순간 2번 보고 있던 거의 left 값을 0에서 보고 있던 거의 left 값을 다음 볼 거를 100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요게 둘 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다시 얘는 마이너스 100%로 바뀌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고 얘는 다시 100에서 0으로 바뀌는 과정이 보여야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CSS의 속성의 값이 바뀌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트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한 샘플을 보고 우리 거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MDN에서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첫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신텍스를 볼게요. 신텍스를 보면 애니메이트 다음에 키프레임스, 마치 CSS의 애니메이션의 그 키프레임스라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을 넣을 수 있답니다. 키프레임스에 넣을 수 있는 건 배열로 해서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바뀌는 건지 어떤 속성의 값이 무슨 값으로 바뀌는 건지를 배열로 넣을 수 있대요. 여기 키프레임스의 포맷에 가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배열로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오페서티가 0, 컬러가 흰색에서 오페서티가 1, 컬러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2초에 걸쳐서 보여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문법이 나와 있고 지금 보면 밑에 하단에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예시가 하나 있군요. 지금 여기에 원래 애니메이트의 문법은 아까 두 개가 온다고 했잖아요. 앞에 키프레임스가 있고 뒤에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각각 변수명에 담아놨습니다. 변수명에는 배열로, 변수명에는 객체 형식으로 해서 담아놨군요. 여기에서 값을 보면 로테이트 0에서 360도, 360도 돌고 크기가 1에서 0으로 바뀌고 있군요. 그리고 2초에 걸쳐서 반복 횟수는 1, 한 번 반복하는 거래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클릭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자,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 상태에서 다시 저 끝부분에 키프레임의 끝부분에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여기에서 옵션에서 더 뭐를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DN 페이지를 다시 보고 있고요. MDN 페이지에서 옵션에 쓸 수 있는 상세 내용은 여기 옵션의 파라미터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볼게요. 자, 링크를 타고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갈 거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옵션에 쓸 수 있는 게 딜레이, 시작하자마자 할지, 지체 시간을 둘지, 방향이 있고요. 방향 노멀은 from to 해서 CSS의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아요. from to에서 앞에 있는 거에서 뒤로 또는 리버스 뒤에 있는 거에서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듀레이션, 전체 애니메이션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징도 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징을 넣을 수도 있겠고 큐빅 베이지에서 큐빅 베이지의 속도 모델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끝부분에서 덜컹하는 느낌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필 모드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난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진행 방향에서 멈춰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애니메이트 문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판에다가 코드를 잠깐 작성을 해봤어요. HTML은 버튼이 있고 클래스명 박스에 간단한 스타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의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볼까 해요. 오른쪽에 300픽셀 정도 움직여서 멈추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도의 변수명을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일단 선택을 하고 add
이벤트를 걸어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알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박스를 움직이겠답니다. 자, 박스까지 같이 쓰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박스는 변수를 잡을게요. 클래스명 박스 이렇게 변수를 잡았고요. 자, 첫 박스에 애니메이트 문법을 이용해서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의 위치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자, 얘의 레프트 값을 바꿔볼 거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는 배열로 해서 레프트 값을 0에서 레프트 값을 왼쪽에서 300픽셀 이렇게 할 거니까 300픽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인수로는 듀레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 그냥 일단 시간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2초에 걸쳐서 가다가 안 멈춰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앞서 옵션에 봤더니 여기를 forward로 바꾸면 진행 방에서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쓰면 원래는 시간이었는데 그거 안에다가 필 모드까지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를 얘처럼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중괄호 안에 객체 형식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옵션을 어떻게 쓰고 있었습니까? 옵션을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듀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값들을 넣고 있었어요. 넣어보도록 합시다. 중괄호 안에 듀레이션에서 1초 정도만 할게요. 1초라고 하고 필의 옵션 값을 forward 해서 진행 방향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하고 보시면 끝에 이렇게 딱 멈춰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징까지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징은 많이 쓰는 이징을 골라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은 이징스 넷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이 쓰는 이징은 이징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징스 넷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네, 이징스 인 아웃 엑스포라는 걸로 한번 가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초반이 느리고 끝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스타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여기 큐빅 베이저의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복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 애니메이트의 옵션에서 다시 위로 나가서 옵션 링크 볼게요. 옵션의 파라미터 해서 보시면 이징이라는 값에다가 넣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이징하고 큐빅 베이지어 값을 넣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속도, 이징 속도 모델로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거를 현재 거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거에다가 적용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합시다. 얘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현재 코드에 와 있고요. 얘가 현재 거가 움직이고 그럼 써볼게요. 자, 일단은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를 해봤고요. 현재 거라고 해볼게요.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거가 애니메이트 0%에서 왼쪽으로 가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100%로 움직이는 거예요. 100% 이렇게 움직이고 시간은 0.5초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필 모드에서 필 값은 포워드 진행 방향에서 멈춰 있어. 즉 이 방향에서 멈춰 있어라고 한 거고요. 이징은 좀 전에 확인했던 큐빅 베이저의 이징을 해서 초반이 느리고 끝이 빠른 속도 모델로 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누구도요? 예, 넥스트도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복사해서 넥스트 슬라이드 움직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위치, 완벽하게 오른쪽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left 100%에서 0으로 바뀌는 걸 쓰면 되겠어요. 얘는 100%에서 0으로 바뀌게끔 그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움직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움직인 다음에는 당신이 이제 보고 있던 건 원래는 0번이었는데 num으로 들어온 그 숫자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num도 업데이트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움직이는 것까지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클릭해 볼게요. 2번을 클릭했습니다. 3번을 클릭했어요. 4번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한 이징의 속도 모델로 해서 부드럽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완성본처럼 여기 검게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액티브가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모든 페이저, 즉 클래스명 페이저 안에 A에서 모든 액티브를 빼버리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만 액티브라는 건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모든 페이저가 페이저 btn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페이저에서 뺄 때 반복문을 쓰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쓸게요. 페이저라고 해서 페이저 btn 안에 있는 것들을 페이저로 받았고요. 거기에서 페이저에다가 클래스 리스트에서 모든 페이저에서 액티브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리무브에서 액티브를 빼버리고 현재 페이저 btn의 인덱스 번호, 지금 사용자가 나 이거 볼래? 라고 해서 넘어온 숫자, 그 숫자가 current 인덱스 번호에 있죠. 그 current 인덱스 번호에 맞는 그 요소에만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면 보면 이제 제가 2번 보고 있고요. 1번 보고 있고 4번 보고 있고 다시 0번 보고 있어요. 0번 보고 있는데 다시 0번 클릭하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하게끔 아까 같으면 리턴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화면처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새로 고침을 해보면 0번째 없단 말이에요. 열자마자도 거기에 0번째 액티브가 있게끔 0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 슬라이드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슬라이드는 일정 시간마다 다음 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니까 일정 시간마다 할 일 set 인터벌로 해서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펑션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는 일정 시간마다 할 일, 그거를 변수에 담아놔야 걔를 클리어 인터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et 인터벌 할 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 일 적고 있고요. 할 일에는 우리는 move 슬라이드에다가 다음 번호 넘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번호를 next index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ext index는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기본적으로 1씩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무한정 올라가고요. 우린 슬라이드가 무한정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옆으로 들어올 게 없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 가둬 있어야 됩니까? 슬라이드 개수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얘를 슬라이드 개수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슬라이드의 카운트에 현재 슬라이드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0 플러스 1은 1, 1 나누기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커런트 인덱스가 0일 때 넥스트 인덱스는 1이 되는 거예요. 블러블러 해서 얘가 만약에 커런트 인덱스가 3까지 왔어요. 그러면 3 플러스 1은 4 나눈 나머지는 0 해서 얘가 3일 때 넥스트 인덱스는 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무브 슬라이드에다가 넘기면 되겠죠. move 슬라이드 함수에다가 next index 이렇게 넘기면 되겠고요. 그걸 우리는 3초마다 여기 할 일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시간을 넣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3초마다 라고 해서 이 함수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클릭하지 않아도 슬라이드가 계속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가 올라서 나 이거 보려고 할 때는 멈춰야 되니까 멈추는 것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는 건 얘들 다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래퍼 안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슬라이드 래퍼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의 종류는 마우스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라고 할게요. 엔터. 할 set 인터벌을 멈추는 건 clear interval이니까 clear interval하고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은 타이머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멈추라고 하고 마우스가 다시 이 영역 밖으로 떠나면 leave라고 하겠습니다. 떠나면 다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 애니메이션 실행하는 함수는 우리가 오토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오토 슬라이드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잘 넘어가고 있고요. 마우스가 여기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멈춰 있어요. 1초, 2초, 3초가 지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다시 나가면 다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만약에 슬라이드 방향을 바꾸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있고요. 기본 배치를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2번 이렇게 놓습니다. 3번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서 나 3번 볼래? 라고 하면 3번을 제값 여기 위치로 이렇게 바꾸고 얘들의 값이 탑 값을 이용해서 기존의 0에서 마이너스 100, 기존의 100에서 0으로 바뀌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쓰면 되겠죠? 바꿔보도록 할게요. 기본 배치를 이제 세로로 배치하겠대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레프트 값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저걸 탑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값을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게끔요? 여기에서 탑 값이 바뀌게끔 얘를 다 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 값을 바꿨어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넘어가는 애니메이션까지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트가 부드럽게 되는 걸 구현해 봤습니다. 완성입니다.